두 집합의 원소들을요, 짝을 짓는 것을 대응이다 라고 합니다. 대응한다, 짝을 짓는다 라고 해서 다 함수는 아닌 거죠. 자, 그럼 함수라는 것은 뭐냐 라고 하면요, 두 집합 x, y를 이야기했습니다. x 집합의 각 원소가 많이 있죠.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각 원소의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만 대응될 때, 연결될 때, 짝이 지어졌을 때 함수다 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요. 자, 예를 들게요. x의 원소가 지금 3개 있어요. 각 원소에 y에 있는 원소가 하나씩, 자, 1이 y 원소 중에 어디 하나에 6에 대응되었죠. 하나에 대응되었죠. 2가 하나, 6에 하나에 대응되었습니다. 3이 7에 하나에 대응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함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1은 2에 대응되었죠? 2는 4에 대응되었죠? 3은 6에 하나씩 대응되었죠? 그럴 때 우리는 함수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 이럴 때 우리는 함수 표현을 이렇게 쓰는데 f에 대하여, 자, f란 말 안 했는데 아직까지요. 자, 다시 한번 더요. x에서 y에 짝을 짓는 것을 대응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대응을 하되 x에 있는 각 원소에 y 값이 하나씩 대응될 때, 그때 우리는 함수다 라고 할 때 정의역이다 라는 집합 이름을 주고요. 공역이다 라는 집합 이름을 줍니다. 자, x에서 y로의 함수다 라고 하는데 그 함수의 이름을 여기다 적은 거예요. 얘가 함수의 이름인 겁니다. 자, 이것을 그러면 정의역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을 공역이라는 집합 두 개를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정의역에 있는 각 원소에 1, 2, 3 어떤 원소 있죠? 각각 하나씩 y 값을 가진다 라는 말의 뜻을 이렇게 합니다. f 괄호 1 이렇게 하면요, 1에 대한 x값 1에 대한 함수 값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렇게 함수 값을 f2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고 f3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함수다 라고 한다고요. 자, 이게 더 한번 볼까요? f1이 6이고 f2가 6이고 f3이 7이죠. 자, 이렇게 함수값 하나하나를 대응시킬 수 있는 거, 이것을 우리는 함수다 라고 한답니다. 자, 여기 이 예를 볼까요? 1은 6으로 갔고 3은 6으로 갔습니다만 2가, 자,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각각 하나씩 함수값을 가져야 되는데 2가 함수값을 못 가졌죠? 그럼 이것은 함수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럼 이거요, 얘는 함수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함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서요, f1은 얼마입니까? 5가 되겠죠. f2는 얼마입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6으로 갈지 7로 갈지 찢어졌죠? f2는 얼마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f1이라는 것은 5라고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f2라는 것은 6이라 할 수도 없고 7이라 할 수도 없죠? 그쵸? 이렇게 함수값이 어떻게 해요? 딱 하나만 대응이 돼야 되는데 오직 하나씩만 대응될 때 우리는 함수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찢어져서 두 개 가는 거, 이거 함수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함수가 아니다입니다 라고요. 자,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정의역에 있는 각 원소 하나마다, 자, y에 있는 원소 중에 하나씩만 대응된다고요. 자, 1이 6, 지금 이게 중복해서 같다고요? 상관없다고요. y 중에 있는 어떤 값 하나에 대응되었다고요. 다시 말해서 f1이라는 값을 정할 수 있었다고요. f1은 얼마라고요? 6이 되죠. 그리고 f2는 얼마죠? 6이 되죠. 이렇게 정할 수 있죠.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한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함수를 f1을 6이라 할 수 있었는데 f2라는 값을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값을 못 정했죠. 그래서 이것도 함수가 아니라고 한다고요. 사실 여기에 함수 이름도 주지도 않고 f를 썼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f. 자, 이게 함수 이름이에요. 함수 이름이고, 자, 정역에서부터 y로의 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요, 자, 이게 함수 값들만 모아놓은 거 있죠? F1, F2, F3. 이렇게 함수 값만을 모아놓은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정의역에 포함되는 각 x에 대한 함수 값들의 모임. 자, 그래서 함수 값 전체 집합. 그것을 우리는 치역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함수에서요, 우리는 F1, F2, F3, 2, 4, 6이라고 모았죠, 그죠? 요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쵸, 치역이다 라고 한답니다. 자, 이제 함수가 뭔지 알았으니까 이런 경우도 한번 알아볼게요.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x에서 y로의 함수가 되는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x 정의역에서 자 마이너스 1을 이 규칙에다 넣어보니까 얼마입니까? 그쵸, 1이죠. 1이 공역에 들어있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이거 이름도 안 좋네요. 자, 이름을 한번 주고 생각해 볼게요. 요 이름을 F라는 이름을 줄게요. 자, 그리고 요렇게요. 자, 여기는 그러면 G라는 이름을 줘볼까요? 자, 그리고 여기는요, H라는 이름을 한번 주어 볼게요. 이 이름에 대해서. 자, 우리는 그러면, 자, 여기서요, F-1이라는 것은요, 저 규칙에서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F0은요, 0이라 쓸 수 있고, F1은요, 1이라고 쓸 수 있죠? 여기 정해놓은 이 세 개의 값, 모두 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값들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요, 함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쪽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도, 그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럼 g라는 함수 이름에 대해서 0을 넣어봤습니다. 아니요. 0이 아니라 뭘 넣어봤죠? 마이너스 1을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1, 쓸 수가 없죠? 왜 쓸 수가 없죠? 마이너스 1의 값을 찾으려고 봤는데, 여기, 그죠? 공역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쓰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됩니다. 그죠? 그쵸?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g-1에 대한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것은 함수가 아닌 거지요. 다시 말해서, x에 있는 모든 원소 각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함수값을 가져야 함수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자, 또 하나 더 가볼까요? 이쪽에요. 이거는요, 또 새로운 국면이 발생했네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마이너스 1, 그리고 0, 그리고 1, 이렇게요. 자, 여기서는 또요, 0, 1, 2 이렇게 됐는데, 마이너스 1에서는 어디를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1에 넣을 수가 없어요. 값이 없는 겁니다. 0은 갈 수 있어요. 0은 0으로 갔고, 1은 1로 갔네요. 그죠? 그런데 마이너스 1에 대해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죠? 다시 말해서, h-1에 대해서 값이요, 아예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함수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밑에 예를 보면 좋겠지만, 자, 하나 더 먼저 설명하고 갈게요. 자, 여기서 조금 전에 본 것 중에요. 이건 도대체 뭐고, 이건 도대체 뭘까요? 뭐가 이거 같은가요? 다릅니다. 이것은 이것들은 뭐냐면, 얘네들은 뭐냐면요, 대응 관계를 나타낸 식이고요. 얘네는요, 공역과 정역을 표현한 식입니다.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정역이 필요했고요, 공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요, 각각에 대해서 대응시켜야 되거든요. 이 대응을 시키려면은 관계식이 있어야 돼요. x 각 원소에 y 각 원소 하나씩 대응을 시킨다 했는데 이 대응이라는 그 관계를 이렇게 규칙으로 주어 놓은 겁니다. 그럼 규칙을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나요? 또 그리고 정역과 공역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나 봅니다. 자, 정역과 공역의 제시 방법요. 자, 그렇죠. 요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f라는 함수 이름의 정역이 x고 공역이 y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네요. 요것은 요거하고 다른 겁니다. 얘는 대응관계를 규칙을 준 거고요. 얘는 y라는 공역을 준 겁니다. 얘는 x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제곱하겠다. x를 넣으면 세제곱하겠다라는 대응관계 규칙을 준 거예요. 자, 이게 책에서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정역과 공역을 말로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정역과 공역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요, 적혀 있어야 됩니다. 문제 내에서. 안 적힌 게 봤다고요? 네, 볼 수 있죠.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 실수 전체, 정역도 공역도 실수 전체라고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역과 공역은 함수를 논할 때 반드시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응관계도 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흔히 대응관계로서 이런 관계를 많이 봤을 거예요. x를 넣었는데 x제곱이 된다. 뭔가를 넣었는데 그것을 제곱하겠다라는 규칙이죠. 대응관계 규칙입니다.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세 가지 다가요.
함수의 이름을 다 가지고 있죠. f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런 규칙, f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런 규칙, f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런 규칙,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적혀줘야 되고,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반드시 적어야 우리는 함수 표현을 정확하게 다 했다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정의역과 공역이 제시되어야 하고, 대응관계식이 제시되어야 우리는 함수를 정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정의역, 공역 제시했죠. 이 세 번째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응관계식 제시했죠. 요 첫 번째 방법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요것 중에 하나로 제시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역과 공역을 제시했죠. 자, 그리고는요. 자, 이 문제에서 우리는 치역이라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자, 치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것도 함수 이름을 줄게요. fgh라는 이름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f에 그러면 -1을 넣어봤습니다. 그럼 1이 되죠? 자, 왜 -1을 넣었죠? 정의역 축에 어떤 원소 하나를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0을 넣어봤습니다. 0이 되겠죠? f에 또 1을 넣어봤는데 1이 됐네요. 자, 그러면 우린 치역을 뭐라고 적으면 됩니까? 그렇죠. 집합기호로 해서 0과 1을 포함한 이러한 것을 집합기호로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이게 치역이다 라는 뜻이네요. 자, 이거 눈에 잘 안 들어옵니까? 빨간색으로 적어줄까요? 0과 1 이렇게 하면 치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g에 대한 이야기 한번 가볼게요. 자, g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쓰면 얼마입니까? 0이죠. 그리고 0을 넣으면 얼마입니까? 1이 되네요. g에 대해서 1을 넣어보니까요. 2가 되는데, 자, 그것도 어떻게 해요? 0과 1과 2 이렇게 써주면 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치역은 다요, 공역 속에 다 포함되지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일 포함이 안 된다면, 함수값이 공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까 여기서 봤었잖아요. 그죠? 함수값이 -1인 줄 알았는데 공역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건 함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함수인 것 중에서 치역을 찾았다면 그건 반드시 공역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처럼 말이에요. 자, 다시 세 번째 걸 가볼게요. h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를요? -1을 넣어볼게요. 얼마입니까? 2가 되겠고, 거기다 0을 넣어볼까요? 네, 0이 됩니다. 자, 그리고 h에 1을 넣어봤는데요. 얼마입니까? 2가 되죠? 자, 그러면 치역이라는 것을 어떻게 적으면 됩니까? 0과 2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치역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전체적으로 용어가 정의역, 공역 이렇게 치역이라는 용어가 나왔었고요. 대응시킨다 그리고 함수다라는 정의를 우리가 논해 봤습니다.